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되고 또 상원 통과는 쉽지 않다 이런 어떤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감세안 자체가 의회에서 첫 번째 통과는 된 거잖아요. 예, 금리의 어떤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런 재료가 됐고 그런데 장 초반에 이 재료로 금리가 올랐었는데 장중에 금리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시가 이제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지금 저항대에서 계속 막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저항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수보다 과매도에 더 근접한 그런 위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추리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점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뭐 거의 제자리였고, S&P 500 약보합,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올라가서 이제 나스닥이 플러스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경계감이 더 컸어요. 보시면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잖아요. 11개 업종 중에서 3개만 플러스가 났고, 3개 플러스 난 건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들만 이제 약간 올라가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하락해서 여전히 뭐 금리에 대한 어떤 경계감, 경기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향을 준 뉴스들을 점검을 해보면 우선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사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상원까지 통과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 저 반발하는 건 사실 우리 주에 이런저런 거 요구를 들어주면 합의해 줄게 뭐 이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상원에도 통과될 걸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협상 과정이 복잡해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 뉴스 때문에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장 초반에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관세가 만약에 10%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또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S&P 글로벌에서 나온 5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고, 그래서 미국 경제 아직까지는 또 괜찮은 것 같고 하반기 금리는 내릴 것 같은데 이러면 주식시장 매도만 하는 건 아닌 거잖아.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달러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경계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한 건 괜찮은데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했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그 다른 나라하고 협상하면서 이게 통화 뭐 정책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다.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또 달러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산, 주식, 채권,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일단 오늘은 약간만 겁먹고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도 좀 엇갈렸는데 일단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 시각도 일부 있었고요. 또 C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수요가 앞당겨져서 이미 많이 구매를 해놓은 상태라서 하반기에는 구매가 줄어 경기가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낙관론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기 침체 없으면 12개월 이내에 지금보다 거의 한 10% 정도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또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 올라갈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이제 낙관론도 많아요. 그리고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금리 상단에 거의 도달을 해서 이제 금리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거의 그 끄트머리에 와 있어.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론, 이제 비관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걱정하는 거는 많이 반영이 돼서 이 정도 되면 일단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점 매수 심리가 일부 좀 가동이 돼서 시장이 버텼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금리잖아요. 장 초반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4.62%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밀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세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이거 세금을 깎아주면 이 세금 부족한 걸 어디서 채우지? 그러면은 관세 부과를 더 세게 하든가 아니면은 채권 발행을 더해서 돈을 빌려와 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근데 그러다가 크리스토퍼 월러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하고 또 오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입찰이 양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또 어제 20년물 국채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돈 빌릴게요라고 이제 돈을 미국에서 빌린 건데, 갑자기 빌려주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자 많이 안 주면 우리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제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돈 빌려주겠다라는 사람이 오늘은 조금,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덜 줘도, 어제보다는 좀 덜 해도 돈 빌려줄게. 이렇게 이제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간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네 곳이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게 거의 한 4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회사채 발행하고 어제 국채 발행하고 겹치면서 여기저기서 돈 빌려주세요라고 손 벌리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럼 돈 빌려주는 데 입장에서는 이자 많이 쳐주는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마 그런 일정이 겹쳐서 어제 유난하게 금리가 올랐던 것 같고, 오늘 회사채 발행이 어제 지나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추정일 뿐이니까 이제 팩트는 더 봐야겠죠. 그리고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5월 S&P 글로벌의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예상치가 49.9였는데 52.3이 나왔거든요. 이게 올라갔던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신규 주문이 늘었다라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죠. 관세 이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이 늘어난 건 이제 좋은 건데, 다만 가격 지수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관세 여파로 가격 지수도 올라갔다. 그래서 이 지표 자체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인 수치만 보면 미국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 빠지는 거는 좀 오버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좀 매수를 가동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메가세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애플만 약보합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뭐 테슬라 2% 가까이, 이제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도 오늘 강보합 정도 마감을 해서 오늘 메가세븐이 지수를 방어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상승률 상위 종목은 특징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4%, 3%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상단에 있으니까 오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그냥 맹활약한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나이키가 올라갔는데, 나이키가 지금 관세 여파로 가격 인상 다음 주부터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키즈용 제품을 제외하고는 가격대별로 이제 뭐 몇 달러 이하는 뭐 얼마, 뭐 몇 달러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괄적으로 다음 주에 제품 가격 올린다, 이런 어떤 소식이 나오면서 나이키는 주가가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잔고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에 계속 잔고율이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이거 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누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다만 엄청나게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2,500억 달러 정도 4월 이후에 손실이 나고 있는데,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에서만 각각 그 대략적으로 한 190억 달러 정도, 이 두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에서만 19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나고, 그다음에 메가세븐에서만 지금 한 36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포기하면서 강한 어떤 쇼커버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반면에 뭔가 빌미 하나만 줘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공매도 세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위치가 되게 아슬아슬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특징적인 게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매매 추이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한. 근데 보시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어떤 뭐 프로페셔널 어떤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라가는 양상이 예전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차트 쭉 둘러보다가 하나 특이한 게,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이제 닭고기 수출 규모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브라질이 전 세계 3분의 1을 브라질에서 수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브라질에서 조류 독감이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게 닭고기라든가 이런 가격을 좀 올리는 이슈가 되는지, 이게 아직 뭐 뉴스로 올라온 건 아닌데 제가 차트 그냥 둘러보다가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걸 간단하게 이후에 이제 닭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가 나오는지 이거는 체크만 해보자. 그냥 재미삼아 이거 한번 이제 재미삼아 올렸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되게 특이해요. 이게 보시면 60주선만 넘어가면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요. 이게 삼고초려. 그러니까 60주선 3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 주는 엇갈렸어요. 2월은 그 다음 주에 반등하면서 다시 또 60주선 시도를 했었고, 근데 3월 말 이후에는 넘어갔다가 그게 큰 폭이 하라. 그때 이제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 나오고 관세의 날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양봉 나오느냐 음봉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추세까지 중요한 자리가 됐다. 그래서 다음 주 주식시장, 이게 우리나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 다음 주 대선으로 이어지는 또 중요한 구간이라서 코스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이 60주선이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이게 돌파가 되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60주선이 지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저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고비점에 와 있다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5월에 순매수, 약간의 어떤 순매수 상태는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가끔 가다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이 없다, 매수 여력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딱 중간이에요. 하락시키려고 작정을 하면 하락 쪽으로도 한 150포인트 때릴 수 있고, 올리려고 작정하면 여기서 한 150포인트 올릴 수도 있는, 양쪽 올릴 수도 있는 무기,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무기가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위치에서는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가늠을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지금 장세는 치고받고 하는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눈치 보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 눈치 보기 이어지다가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대선 전후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 또는 이게 경기 부양 기대가 생각보다 어렵겠구나, 이런 이슈가 되면 이제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1, 2주 정도 이제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빌드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로 이제 ADR이 10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이게 이제 120은 과매수, 75는 과매도, 이렇게 보는데 10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과매수는 아니에요. 예, 과매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단계는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실적은 좋다는데 주가는 눌렸네, 그리고 하락 이용해서 기관들이 따박따박 물량을 늘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업들, 그다음에 정책하고 맞물리는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뽑아놓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채금리가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항대 아닌가, 이런 심리도 가동이 되면서 오늘은 또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여기서 조금 멈칫해주면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증시 장중엔 또 일본 금리 가지고 또 장난하잖아요. 국채금리 추이 당분간은 시장에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고, 근데 오늘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렇게 이제 환율,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는 국가들이 최근에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백악관에서 환율 우리 압박한 적 없다,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없다. 근데 이게 저것도 웃기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이 우리는 환율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 아래 하면서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은 드는데, 어쨌든 이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근데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점 대비 이미 올라온 상태라서 버텨주기만 해도 대기 매수가 들어와서 매물 소화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박스권 정도만 만들어주는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좀 찜찜하긴 했는데, 금리가 일단 오늘은 뛰지 않아서, 금리 뛰지 않은 날 외국인들이 곧바로 매도를 확 줄이거나 이제 매수로 돌아서 주면 또 안도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 많이 팔았는데 삼성전자 매도를 좀 줄이느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관세 대피주들, 뭐 방산주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라든가 하여튼 이런 류의 기업들, 또 금융주 일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자금이 수출주 쪽으로, 주력 수출주 쪽으로 붙어줘야 투자자들은 더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쨌든 순환하는 과정에서 가끔 가다가 수출주도 한 번씩 챙겨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제 시장은 그래도 안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틀 빠지면, 3일 빠지면
매수해야지 이런 게 가동될 수 있어서 수출주 쪽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1964년 이후에 1달러를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S&P 500은 대략적으로 한 390% 정도 올랐다라는 건데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하면 5만 5천 퍼센트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쨌든 다 올라가긴 하는데 종목에 따른 수익률 편차는 대단히 크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초장기 투자가 쉽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의 어떤 사이클, 예, 뭐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철저하게 사이클이 지나가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유입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 과감하게 좀 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투자들 굳이 나가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사러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그런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다른 거 원래 사실은 준비했었는데 제가 준비했던 거는 다른 거였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이거 준비하고 있었다가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와 이제 S&P 500 비교 이걸로 좀 바꿨고 달러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